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데이터 타입에 대해 reference construct from temporary라는 메타 펑션하고 reference convert from temporary라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메타 펑션은 타입을 주어졌을 때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의 일부로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기존의 is나 has로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 이 두 개의 경우도 역시 타입 프로퍼티의 일부로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롯이 프로퍼티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이 길어서 줄이기 위해서 앞에 ace라든지 has를 뺀 거로 보입니다. 두 개의 메타 함수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동일하고, 보면 t를 생성할 때 하나는 가로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하나는 등호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로를 통해서 생성하는 경우는 그 명시적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생성하는 거거든요. 명시적이라고 생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암묵적인 변환이든 명시적인 변환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암묵적인 생성이거든요. 암묵적인 생성이라는 것은 오직 암묵적인 변환을 통해서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변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분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발이라는 이름의 템플릿 함수가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템플릿 함수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존재하는 템플릿 함수는 아니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나중에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L밸류를 보내면 L밸류를 하고요. R밸류를 보내면 R밸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닌 뭐 타입을 전달하게 되면 그때는 PR 밸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데클발하고 되게 비슷해요. 데클발하고 비슷합니다. 데클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보내면 레퍼런스 가고, 레퍼런스가 아니면 알밸류 레퍼런스로 보내잖아요. 그런 건데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정의할 때 보면 주어진 데이터 타입이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면 데클발처럼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PR 밸류로 보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 내부의 정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t가 오는데 t가 레퍼런스입니다. 또는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다룹니다. 펑션 같은 경우는 곧바로 레퍼런스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펑션 타입이 오게 되면 그냥 이 경우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데클발에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던진다 그러면 결과 타입은 int에 대해서 이 경우는 이렇게 붙죠. 이렇게 오고요. 만약에 int에 대한 레퍼런스를 int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대한 포인트를 보낸다 그러면 그 int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펑션 타입이 오게 되면 이 경우는 그냥 데클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t가 만약에 레퍼런스 포함하고 있다. R밸류든 L밸류든 포함하고 있으면 데클발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타입만 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다 보내는 이때는 이제 PR 밸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클발을 약간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타입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랬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이 부분이 오류는 없어야 돼요. well form이어야 됩니다. 일단 이 구문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가 일단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하고 이 부분이 각각에 대해서 well form이어야 됩니다. 컨스트럭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 이 구문만 다르고 나머지는 컨버트도 그렇고, 이 구문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일단 이 구문이 웰폼의 내용,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temporary object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일단 false가 돼요. 일단 temporary object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라이프타임이 확장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스펙 문서에 라이프타임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템포러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은 여기서 소멸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 문장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템포러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라이프 타임을 누구한테 전이시킨다는 소리냐면 t한테 전이시킨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 있는 여기 요 인자에서 아규먼트에서 템포러리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 녀석의 생명을 누구한테 확장시키냐면 얘한테다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임시객체에 대한 라이프 타임은 누가 좌우를 하냐면 t가 좌우를 합니다. 이거를 기존의 라이프 타임을 확장시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템포럴 오브젝트 만들어지고 그 템포럴 오브젝트가 레퍼런싱이 되어지면 레퍼런스 타입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레퍼런싱이 되어지면 라이프 타임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의 생명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라이프 타임 익스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용어가 실은 존재를 해요. 스펙 문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 과정이 동일하게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공통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액세스 체킹 같은 경우는 T하고 U가 관련 없는 데서 액세스 체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구문 전체가 어떻게 보냐면 평가되지 않는 피연산대로 봅니다. 따라서 뭐 사이드 이펙트가 뭐 이런 얘기를 나오겠죠. 어떠한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즉시 문맥이기 때문에 즉시 문맥에 대한 어떤 효용성만 체크를 하고 고려한다. 즉시 문맥상에서의 문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 보고 이제 true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초기화 구문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해서 템플릿 특수화에 대한 인스턴스라든지 임시 어떤 암묵적으로 만들어지는 펑션들이 있어요. 그런 펑션들을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여기는 즉시 문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을 믿고 만약에 어떤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때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서 이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컴파일 오류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예제를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임시 객체에 대한 라이프 타임을 확장할 수 있느냐. 즉 일단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녀석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from temporary로부터 일단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느냐 아니면 컨버트를 하느냐 등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예제를 만들었냐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보면 여기는 이제 컨스트럭터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t가 되는 거죠. 이게 스몰 t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PR 밸류니까 int 타임에 대한 PR 밸류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문이 일단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템포리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문을 보게 되면 모두 정상적입니다. 구문 잡태는. 동일한 방법을 제가 옮겨왔거든요. 이 부분을 t에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PR 밸류 옮기고 이 부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PR 밸류 옮기고 이제 가로로 여기를 옮기고 여기는 R밸류잖아요. R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R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move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L밸류일 겁니다. L밸류를 X밸류로 바꾸는 거거든요. X밸류로 바꾸게 되면 요거하고 딱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문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템포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3이라는 숫자는 PR 밸류입니다.
PR 밸류가 어떠한 레퍼런스에 레퍼런스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메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쉽게 말해 숫자가 몸을 입고 나타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메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프링 문서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객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int라는 PR 밸류에서 int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가 3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소리냐면 이 부분이 메터라이제이션 되면서 PR 밸류가 X 밸류로 임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만드는 객체는 X 밸류라는 형태의 뭐가 되냐면 템포럴 오브젝트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PR 밸류가 객체로 만들어져야 돼요. 메터리얼라이제이션, 컨버전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뭘 했냐면 X 밸류를 만들어 버렸어요. 전달하기 전에. 전달한 값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추가로 뭘 만들 수가 없냐면 임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에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임시 객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좋은 경우니까 라이프타임에 대한 익스텐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바꾸니까 이미 만들어져 버렸네요. 따라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롱 타입에 대해서 롱입니다. 지금 제가 롱 변수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x 밸류는 롱에 대한 뭐가 되면 x 밸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원하는 건 뭐냐면 int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int로 바꿔서 int에 대한 x 밸류로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요거를 얘가 레퍼런싱 하는 거에 따라서 템플릿 오브젝트에 대한 라이프타임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에서 int 타입의 x 밸류를 만들고 이제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구문을 또다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이제 등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convert from temporal이라고 해주고 이 부분을 동일하게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등호 이후로 등장하고 등호 이후로 등장하고 등호 이후로 등장하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임시객체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임시객체가 이미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임시객체가 이미 만들어서 임시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원하는 형태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시객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 둘 다 역시 이제 홀스가 되고 나머지는 true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포러리 오브젝트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레퍼런스로 참조하기 하는 과정에서 라이프타임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true를 반하는 두 개의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